자, 안녕하세요. 네, 국방으로 좀 정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구름빵이라고 검색하면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국방으로 검색하면은 저만 나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오늘 자, 이번 주 내내 이제 상승장이었어요. 오히려 이제 3월 1일 휴일이 조금 아까울 정도로 시장이 좋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아쉽게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오늘은 좀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나마 우리 증시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동안 이제 1월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가지고 크게 많이 빠졌던 흐름이었었는데, 거기 바닥에 대한 인식도 꽤나 이제 분위기가 잡아졌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까운 이제 니케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침공이 되었던 러시아가 그 저점까지 막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항생 지수 보면은 막 이러고요. 뭐 중국이야 뭐 중국 정도. 뭐 독일 뭐 자, 뭐 요런 모습인데 그나마 우리 증시 흐름은 코스닥 기준으로 이날 저점 이후에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동안 이제 좀 수급이 괜찮았었는데 오늘 수급 매도장이 나왔어요. 장 초반부터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현물 매도를 계속해서 외국인이 늘려나갔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딱히 네, 반등 포인트가 없이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은 다음 주 좀 수급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뭐가 있죠? 일단은 2차 협정이 끝났고 이제 3차 협정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의 풋 포지션인데, 풋. 자, 오늘 초반에 풋을 54계약 정도 이제 가져가면서 아씨 뭐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현물에서는 계속 매도세가 줄어들진 않았지만 풋에서는 그래도 청산을 가져가면서 이제 다음 주 만기일 전에 어느 정도 좀 청산을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고요. 자, 2월 22일, 21일 이때 이제 외국인의 풋 매수가 좀 많았던 시점인데, 이 시점을 보게 되면은 딱 그거죠.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날 이제 매수를 가져갔었고요. 이때. 그리고 이제 이날 하루가 된 거죠. 기점으로 보면은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여기 지금 신규로 들어온 물량만으로만 봤을 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만기일 전까지 이 포지션을 이제 청산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봤거든요. 아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현물에서 매수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좀 상계를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그런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그게 약간 좀 무너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수급 체크를 하면서 아마 큰 흐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러시아에 대한 그림자가 아직까지 우리 증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어제도 이제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자꾸 이제 그러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이제 지수 하락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원전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거시기 했죠. 우크라이나 이제 최대 원전 지역이었던 이름이 뭐였죠?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포리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왔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화재가 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전 방사능 유출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하락시켰던 원인이 있었는데, 요 부분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포인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같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이제 체르노빌 사건도 좀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좀 세계사를 좀 알아야지 현재 시황에서 이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포위를 했었을 때, 군사를 직결을 했었을 때도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갖고 있는 이제 역사적인 의미와 세계사를 좀 더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침공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협정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민간인들 이제 좀 테러 이제 좀 도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국에서 좀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휴전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저는 이 결과가 크게 이제 실망적이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차피 2차 협정에서 물론 이제 바로 평화 종전 뭐 협정을 맺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게 나올 확률보다는 한 이 정도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좀 시장에서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협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대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는 맞아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침공을 하고 수도 키예프까지 막 진경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빨리 점령이 돼서 끝나던가 아니면은 협상을 맺던가 둘 중에 하나가 저도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2차 협정도 끝났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다 라는 포인트로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그게 또 너무나도 또 너무 장기화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또 다음 주에 3차 협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몇 주 후도 아니고 아니면은 기한이 없는 거, 아직까지 기한이 나오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다음 주에 또 3차 협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던 그러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ETF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죠. 투자자들 어쩌나 러시아 ETF 상패 경고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은 오늘 1214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1년 9개월인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최고치를 했고, 오늘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 오늘로서는 실질적으로 하락장은 좀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전에 이제 상승했던 폭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그렇게 큰 수준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다음 주에 먼저 확인을 하고 현재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와 좀 부정적인 포인트를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주 일단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나왔던 이슈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짚고 넘어갈 포인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한알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불거졌던 이제 한알령.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한알령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사건이 있었잖아요. 반중,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드라마가 그게 뭐죠? 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거 보셨나요? 저 이거 1회인가 보고 안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혜인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부럽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중국 당국의 심의를 이제 통과를 했고, 실질적으로 3월 8일부터 방영이 된다라고 하고, 이제 중국에는 3대 OTT 기업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이제 3월 8일날 방영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5월달에 또 방영을 한다
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실질적으로 요거 있잖아요. 심의 통과. 이 심의 통과는 1월 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2월 3일 날 이미 통과가 결정이 났어요. 방영 일자가 이제 3월 달인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한참 이제 한알령이라는 게 되게 좀 심화가 되었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OTT 분야에서 뭐 오징어 게임도 있었고요. 그러해서 그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 전 단계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이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 지금 다 닫았는데 한알령 완전 봉쇄를 했는데 이거 방영된다더라. 이거 풀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행 상품, 한국 상품이 최대 여행 사이트 중국에 올라갔다더라. 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게 화장품 관련주가 되었든, 그 다음에 미디어 쪽 관련주가 되었든 주도 섹터의 모멘텀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요게 예전만큼의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기는 힘들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요거 하나 방영된다 해가지고 한알령이 진짜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일단 한알령이라는 것 자체가 풀리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그게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키워드라는 점. 그 다음에 OTT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뭐 A스토리 같은 거 볼까요? 얘는 이제 뭐 지리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엄청 상승을 줬었죠. 이때 OTT 쪽으로 상승을 했던 모멘텀이 뭐였어요?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디즈니 TV, 그 다음에 뭐 애플 TV,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토종 OTT 기업들이 있었고요. 자, 얘네들이 또 한국에 진출을 한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각 국에서도 계속해서 OTT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경쟁 구도가 이제 치열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이 OTT가 많아질수록 무슨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안에 채울 수 있는 결국에는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섹터, 예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많이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으로, 우리나라 컨텐츠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전 세계 1등.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언제 깨질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역사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박이 났어요. 자, 그러면서 작년에 넷플릭스가 5천억을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더 증강을 해서 8천억 정도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이미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OTT 업체들이 생겨나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엄청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기대하는 컨텐츠들이 많았어요. 뭐 지리산도 있었고, 오징어 게임 있었고, 마이네임 있었고, 그 뒤로는 조금 안 좋았지만 이제 뭐 지옥, 그 다음에 고요한 바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는 조금 난 재밌게 봤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K 컨텐츠라는 부분 자체가 위상이 정말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경제를 이제 재개를 하는 엔데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조금 많이 침체되었던 게 이제 영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하면서 이제 CGV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영화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나라에 이제 애플 TV, 디즈니 TV,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 뺏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뭐 SK, KT, LG U+ 해가지고 신규 고객 유치하려고 엄청 경쟁을 하면서 불법 보조금까지 막 주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신규 가입하면은 현금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그러한 이제 시국이 바로 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OTT 미디어 콘텐츠주는 지금 요거 한알령 지금 해제 뭐 요런 뉴스로는 갈 건덕지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높아진 우리 K 콘텐츠와 이제 영화 쪽, 그 다음에 OTT에 이제 서로 신규 고객 뺏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라는 걸 생각을 했었을 때 2022년 올해에도 한번 콘텐츠의 해는 올 수가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쪽 섹터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은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마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U 같은 것도 요런 것도 이제 수급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요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인데, 아무튼 올해 그러한 모습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방 얘기가 있었어요. 자, 직방 뭐 3천억 프리 IPO 추진하고 몸값이 3조가 넘을 것이다. 자, 뭐 요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 있었죠. 스톤브릿지 벤처. 네, 어느 정도 좀 신규 상장 빨도 있었던 것 같고요. 3월달은 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강하죠. 자, 요거는 어차피 이제 IPO 관련주들은 많이 해봤잖아요. 거기 관점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 자체는 이제 내년 상장을 겨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뭐 일정 맞춰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관련주야 뭐 DS, 에이티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였죠? 스톤 브릿지, 뭐 이렇게 이제 벤처 쪽이 있는데, 직방 쪽은 이제 그 상장 일정과 맞춰가지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부터 뭐 직방 IPO 내년 이것 때문에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IPO주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쿠팡, 미국 나스닥, 약간 결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우리나라 이제 상장도 있었죠. 예전에 뭐 화이브 상장 때도 있었고, 뭐 카카오 쪽 상장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IPO 관련주들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시점에서부터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벤처 관련주들이 어차피 다 벤처 투자 쪽이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이제 정권 교체 시국에서 얘네들이 이제 뭐 일자리나 아니면은 벤처 육성, 자, 뭐 요러한 이제 정책 모멘텀을 조금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제 좀 저점을 많이 줬던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까지 받침이 되는 이런 애들을 그냥 저점에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정책 쪽이 됐든 나중에 이제 뭐 직방 IPO가 됐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갖고 있는 다른 IPO도 많아요. 뭐 리디북스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아 이거는 직방 하나로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기 이재명의 탈모 공약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윤석열은 임플란트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자, 지원을 4개로 확대 추진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2개였는데 자, 지금은 이제 2개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 50%를 추가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2개였거든요. 요거네요. 현재 건강보험은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할 때 본인 부담률이 30%인데 2개를 더 추가를 하고 본인 부담률 5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어차피 대선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쪽이 이제 안철수랑 단일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일자리 공약주가 나오다 보니까 뭐 오늘 뭐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존에
2개에서 4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박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그런 정책을 냈었을 때, 아 진짜 이분은 표심을 장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말 잘 찍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신선함은 부족해요. 원래 있었던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딱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덴티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실적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미 상승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얘는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이제 어차피 경제가 재개가 되면은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임플란트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가는 거에다가 임플란트 플러스 2개가 그냥 하나가 더 얹어진 개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연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 러시아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뭐 추가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를 이제 오래 만나 보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 그러니까 소위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죠? 물려도 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심약한 개미 투자자로서 손절을 겁나게 못하는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 요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오늘도 뭐 곡물주 효소 OMB도 올라가고 뭐 시멘트 파동이 있었죠. 물론 이제 윗골이 달고 푹 꺼지는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자 요런 거 뉴스 나올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파동을 이용을 해서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때문에 하락하는 장에서 러시아 관련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 딱 보자마자 아니면 내가 먼저 찾아내 가지고 이 파동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단타나 단기적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자 러시아 전쟁이 뭐 100년까지 갈 거예요. 어차피 끝날 문제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끝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원자재 가격부터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유가가 50달러인데 100달러까지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지금 한 60, 70달러야. 그럼 아직까지 여력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는 공략이 가능하죠. 초창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문제가 막 불거질 때 이구산업 여기에서 잡던가, 아니면은 미래생명자원 우크라이나 하면은 최대 이제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데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에는 네 지금은 아니다. 먹더라도 팔고 나오는 관점에서 그 파동의 힘을 이용을 해서 공략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뭐 가져간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거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셔야지 그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손절도 잘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뉴스들은 이게 러시아라는 키워드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은 나올 때마다 파동이 나올 거예요.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성장 쪽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니까 어차피 가격은 오르면은 떨어지는 날이 있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뭐 없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다음 주 3차 협정을 해요. 근데 갑자기 종결을 했어요. 근데 난 시멘트를 갖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은 막 빠져요. 그럼 이게 다시 올라오려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마감 정리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